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원봉사와 참가국 선수단 응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기독 서포터즈단이 출범을 알렸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 현황을 담은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교회 대응을 모색하는 연구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적극적인 올림픽 준비에 나선 가운데 강릉에서 기독 서포터즈단이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일 뒤면 치열한 빙상 경기가 펼쳐질 강릉 아이스 아레나 앞에서 올림픽 참가국 국기가 힘차게 펄럭입니다. 2018 평창 범국민 코리안 기독 서포터즈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마련한 평화행진에 기독 서포터즈단과 범국민 코리안 서포터즈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독 서포터즈단 상임 총재를 맡은 강릉 중앙감리교회 이철 감독은 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지도록 기도하며 섬기자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강릉 중앙감리교회부터 강릉 아이스 아레나까지 행진하며 올림픽 성공과 민족 복음화의 소망을 크게 외쳤습니다. 민족은 복음하라! 평창올림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전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기독 서포터즈단이 적극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세계에서 참여하는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하는 뜻이 너무 좋았고요. 인류가 이제는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행진을 마친 참석자들은 연합 성회로 모여 평창올림픽이 세계 평화의 장이 되길 마음 깊이 염원했습니다. 기독 서포터즈단은 앞으로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과 같은 빙상 경기가 열릴 강릉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와 참가국 선수단 응원, 올림픽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독교 박해 순위 50개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면서 17년째 오명을 벗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10대 박해 국가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리비아, 이라크, 예멘 아랍공화국, 이란 순입니다. 북한은 2위인 파키스탄과 동일한 박해 점수를 얻었지만 폭력 부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의 박해 국가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갈 자유조차 없다며 북한은 기독교인이 수사와 추적, 감시의 대상이 되는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네팔과 아제르바이잔은 기독교 박해 국가 50위 안에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선교회의 조사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믿음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들은 3,078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1,87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선교사 수보단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발표한 선교사 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선교사는 전 세계 170개국에 27,436명이 파송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론 일본, 중국과 같은 동북아시아가 6,3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캄보디아가 속한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북아메리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자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송된 선교사의 수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선교사 수 감소 현상이 시작될 거란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는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이제 앞장서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수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들이 선교사의 숫자의 감소로 좀 나타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의 환경이나 변수를 우려하기보다 선교사들이 건강한 선교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돕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선교 사역의 분야와 영역면에서 질적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재배치의 문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멤버 케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선교를 잘할 것인가 하는 데에 많은 이제 초점을 두고 섬기고자 합니다. 한국 선교계가 이제는 선교사 수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질적인 성장에 주력해 전체적인 사역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몰고 올 변화에 한국교회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연구책자를 발간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교계가 발맞춰 나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특히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도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교회 안에 묶여있던 시선을 교회 밖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교육목회 플랫폼의 활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지피를 맡은 장신대 김도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한국교회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교육목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도서인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공학, 행정, 교제 등 9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 사례를 들어 분석해 한국교회 차원의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강화된 종교 규제 시행을 앞두고 당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한 가정교회를 폭파시켰습니다. 중국 산시성 리펀시의 진덩탕 교회가 폭파되며 쓰러집니다. 군 경찰은 굴착기나 드릴을 이용해 교회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통제했습니다. 진덩탕 교회는 중국 정권의 통제를 거부한 교회로 당국은 철거 과정에서 교회 측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통보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독인권단체들은 교회 폭파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종교 탄압을 우려했습니다. 케냐의 한 마을에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가 난입해 주민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설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케냐 동부의 이샤카니 지역에 중무장한 알샤바브 대원 100여 명이 들이닥쳐 주민들에게 1시간가량 이슬람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복면을 쓴 교행한들은 집으로 도피한 주민들을 향해 소총으로 위협하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들은 설교 이후 앞으로 정부기관에 협조하지 말고 자신들이 왔다 간 사실도 숨기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케냐는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페이스북이 반동성애 페이지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 논란입니다. 페이스북은 리치 펜코스키 목사가 운영하는 반동성애 페이지 워리어 포 크라이스트를 영구 삭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여성과의 상담 내용이 개인의 종교와 성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코스키 목사는 페이스북이 LGBT 운동가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페이지를 삭제한 것이라며 페이지에선 삶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뿐 나쁜 행동은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펜코스키 목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LGBT란 단어를 삭제하고 있으며 이를 언급한 계정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텍사스 서덜랜드 제1침례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총을 맞은 소년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일랜드 워드는 사고 당시 복부를 포함해 5발의 총을 맞고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어머니는
온몸으로 3명의 아이를 껴안고 총알을 막아냈지만 여동생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5살인 라일랜드 워드가 2달간의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원자들은 퇴원 소식을 들어 행복하다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화 드림걸즈로 잘 알려진 팝 가수 제니퍼 허드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으로 성경을 꼽아 화제입니다. 제니퍼 허드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키워왔다며 성경에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한편 제니퍼 허드슨은 오스카상을 받으며 인기 스타 대열에 오른 지 2년 만에 총기 사건으로 부모와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허드슨은 가족을 추모하는 뜻으로 사고가 벌어진 집을 여성 쉼터로 개조하고 8년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기부하며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가 2017 한국사회발전대상 종교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 목사는 사랑과 섬김, 희생이란 기독교 가치관으로 매년 2만 명의 대학생을 사회 각 영역에 파송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는 종교인들의 모임인 종교환경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환경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대부분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오는 23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총회에선 지난해 업무보고와 신년 사업계획, 신임원단 선출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질 계획입니다. 제6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예수마을 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셀그룹을 통한 제자화로 건강하게 부흥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셀교회의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